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치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매일함. 저는 선량한 사이코패스 선사페 김PD고요. 우리 미녀 개그우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모임 수상한 매일함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가 본인이 너무 힘들다 삶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는데 지쳤다. SNS 보면서 소외감을 든다. 예. 이런 분들 오시면은 정말 위로 많이 받으실 그건 겁니다. 가짜 삶입니다. 진짜 네. 삶이 여기에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삶은 우울하고 네. 묵직하고. 그럼 반갑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2월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굉장히 추운 2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이제 2월에서 3월 이때 좀 그래도 우리가 힘내기 위해서 제철 음식들이나 혹은 먹을 거 먹을 게 있을까요? 이렇게 추울 거면 방어가 지금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네, 지금이 맞을 수가 있어요. 12월에 방어인데 지금이 방어가 네, 됐어요. 네. 지금이 더 맛있을 수 있어요. 기름 꼈으니까 이제. 저 오늘 문자가 하나 왔는데 주문한 통영생굴이 오늘 도착을 합니다. 오, 그런 데서도 막 주문을 해? 왜요? 통영에서 바로 그렇게 직송으로? 직송으로 주문합니다. 석화. 네, 석화. 오. 네. 그 굴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가 삼배채. 약간 길다란데 제일 조금 달큰해요. 그래가지고 그 굴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네. 삼배채 굴을 한번 검색해서 해보시면 더 맛있게 네. 드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일까요? 특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크라임의 사연자분들은 항상 난 당당하게 살아 이런 분들보다 내가 문제인 줄 아는지 긴가민가 한데 좀 알려주세요 세 분의 의견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문제다, 문제 없다를 한번 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은 안 되는 거죠. 없습니다. 애매한 건 안 돼. 네, OX밖에 없어. OX밖에 없습니다. 흑백 논리. 흑백 논리로 아주 상경을 끼고 흑백 논리로 그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남편 화장실 이용에 관한 내용을 보낸 사람인데요. 이번 사연은 쌍라의 신우인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15년 전 외국에 오래 살고 있던 남편의 큰 누나가 남편에게 외국으로 와서 살라며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신우인연 성격이 지랄맞기로 유명해서 저는 오고 싶지 않았으나 결국 남편 따라 아이들과 함께 넘어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집을 못 구해서 신우인연 집에서 두어 달 살았는데 제가 쓴 거 아니고 진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저는 그년으로부터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무시 이상의 학대를 받는 더러운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난 상전이고 넌 노비야 마인드로 사는 동안 온갖 집안일을 시키며 사람을 부리고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넌 등신 같은 년이야. 외국 살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해. 남편에게 신우인연 얘기를 하면 남편이 참으로 슬기롭게 제 앞에선 신우인연 편, 신우인연 앞에서는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인연이 저보고 넌 남매지간을 이간질하는 나쁜 년이야.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곤 했는데 한 번은 남편이 완전히 제 편을 들자 집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나오라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고 심지어 앞마당에 들어 누워 뒹굴고 발악하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서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서 아이 왜 나한테 잘해 년이 진짜 소리 지르며 앞마당 바닥에 있는 힘을 다해 칼을 꽂았습니다. 당시 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생지랄을 하던 신우인연이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고 그날 이후로 더는 절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신우인연 특징이 강약약강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에게 처음엔 잘해주다가 점점 명령하고 푸시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신우인연은 어렸을 때 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가 공주인 줄 압니다. 자식들도 세뇌당해서 40이 넘었는데도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한 번은 연애하다가 지 엄마한테 걸려서 그 당시 사귀던 여친을 제꼴나게 만들어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신우 남편이 조카들 보고 도망가라고까지 했답니다. 본인은 도망갔고요. 남편도 자기 누나지만 정말 창피하고 저 정신병엔 약도 없다며 현재는 의절하고 지냅니다. 천사 같은 어머님도 저처럼 당하신 게 많으셔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곤 합니다. 전 아직도 그때 겪은 일들이 꿈에서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울다가 깨기도 합니다. 수매를 듣다가 이런 류의 인간 혹은 신우년보다 더 개 사이코들이 있음을 알고 나의 경우는 아우 그나마 약한 거구나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우이에게 가지는 이런 제 감정들이 저의 문제인 걸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과한 감정과 행동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해외에서 살고 계시고 익히 소문 들었던 좀 괴상한 큰 누나를 직접 대면하니까 진짜 미친 또라이였다.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악한 거지, 사악한 거. 네. 물론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팩트로 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요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수화가 있어야 돼. 약간 신우가 그런 타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팥쥐지. 콩쥐를 데리고 다녀야 되지. 콩쥐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남편분은 도망가고 거기 남아있는 자식들은 또 어떡합니까? 자식도 이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컸으면 이제 도망갔겠죠. 아니 못 간다니까. 나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봐. 우리 아빠는 도망갔잖아. 아, 그러네. 아빠가 나한테 사과했다니까. 아빠 도망가서 미안하다고. 너희를 뭐 케어해야 되는데 아빠가. 못 참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고치려고 해서 고쳐질 못 수 있는 게 고쳐져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사연자분처럼 그 센 걸 보여주거나 네. 아니면 정말 연을 끊거나 그래야 그 고통이 사라지지. 네. 아니면 마음을 정말 무슨 법륜 스님처럼 네. 그렇게 마음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너무 힘들죠. 예. 그러니까 미친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도 닦는 것도 저희 엄마한테 미친 분 좀 심한.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법륜 스님급이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도 닦아서 되진 않는 그렇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못 돼요. 견딥니다. 맞아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미친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현실에 존재합니다. 있죠. 근데 진짜 바닥에 들어놓아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진짜. 그 풍경을 항상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진짜 보면은 또 시어머니가 착하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못 그걸 잡았구나. 다 이해해 준 거지. 아. 놔둔 거지 그런 것들을. 그냥 포기한 거죠. 그치. 말 안 쳐들으니까. 그만 생각해. 왜 허공을 말? 아니,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신우의 문제인 거고 네. 사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나타난 당연하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실 수 없고 그 사람한테만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전혀 안 그렇다고 그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대거리하는 이것이 잘못됐냐라고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건데 잘했다. 잘했다. 아니 꼭 뭐 아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우리 오늘 흑백 놀리고 흑백 하기로 놀리죠. 했잖아. 그 사람한테는 잘한 거죠. 네. 그래. 다른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안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저도 문제 없다고 봐요. 네. 난 예. 잘했다고 본다. 다음 메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장 사연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고민이 생겨서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졸업 후에 한 직장, 한 부서에 5년째 근무 중인데요. 그동안 연차별로 차례차례 승진하는 것이 부서 분위기였으나 작년에 외부에서 새로운 부장님이 오시면서 승진 순서에 변동이 생겼고 저는 조금 빨리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서장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학교 후배들만 승진시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 내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학교 후배들만 챙긴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적으로 부장님께 편의를 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 않기에 제가 챙김받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조금 작용해서 승진이 빨랐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김대리 이제 승진했으니까 이번 프로젝트 하나 맡아보는 거 어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월급이 올랐으니까 일 더 하라는 뜻 정도로 생각하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팀원 모두 제가 학연 덕분에 빨리 기회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요, 절 그렇게 보는 게 억울해요가 아니라 제가 학연 수혜자인데 저만 모르는 건가 해서입니다. 못 받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데 저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더 재수 없게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제 변명을 섞은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새 부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전 부서에서 나름 인정받고 예쁨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는 편이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선후배 사이도 잘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승진에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선배가 프로젝트 맡는다며? 하고 물었을 때도 숨김없이 아마 이리저리 해서 하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고 가신 선배는 아직 본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지만 저보다 훨씬 중책을 맡고 계시기에 전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를 아껴주시는 다른 선배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시길 다들 학연 이슈로 좀 예민한데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여쭐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저와 대화 나눈 친한 선배가 제가 먼저 프로젝트를 맡은 것에 불만의 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 부서 분위기는 매우 안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제가 부장님의 학연 밀어주기에 별 감흥이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전 미움받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선배들과도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부장님의 챙김도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팀원들에게 피해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저는 어찌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이런 조직 이런 거 경험이 없나 안 나가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시샘과 시기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 능력 없는 그 아.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좀 그래 보일 수는 있지. 막 신경 안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분이 주셨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맡겨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선배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죠. 보통의 공무원 조직이나 아니면 너무하는 데는 평탄하게 연차대로 승진하고 그래요. 왜 갑자기 사장은 예. 미쳐갖고 뜬금없이 어떤 부장을 스카웃을 했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이나 아니면 경영진 생각에선 연차대로 올라가니까 능률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갑자기 외부에서 부장님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부장시킬 놈이 없다는 거잖아요. 와우. 지들끼리 성과를 쪼개기를 해요. 능력이 없는데도 쪼개니 하니까 성과가 쌓이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과장쯤 된 놈이 사실 능력이 없어. PM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야 되는데 매니저 할 짬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 네. 그럼 사장이나 그 경영진이 보기에 이 새끼들 봐라. 지들끼리 짬짬이 하면서 우리를 엿먹인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면 외부 분양을 들여온 거지. CP라든가 확실하네. 외부에서 스카웃 하는 거는 네. 경영상에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부장이 오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데리고 일할 사람으로 해석할 때, 그래, 학연이지.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 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믿을 만한. 그렇죠. 믿고 보니까 성과도 있네 얘가. 나 좀 도와줘. 빨리 가자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부장이 원래대로 능력도 없는데 너랑 같이 해야지라고. 그러면 바로 우리 사장한테 불려갈 거예요. 그치. 너 돌아왔냐? 말이 안 되지. 너 돌아왔냐? 너 여기 왜 뽑은지 몰라? 능력대로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친한 선배라는 사람이 이거잖아요. 원래 자기 차례인데 그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삐대고 있구만. 그래서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좀 맞네. 그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분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지만은 아니에요. 평사원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PM까지 과장 PM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사연자분.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려는 그렇죠. 예. 생각을 해야지. 네, 그렇죠. 욕을 먹더라도 난 실력으로 보여줄게. 라고 해야지. 계속 신경 쓰면은 네. 이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사실 잘난 사람이 잘난 체를 하면 고깝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계속 잘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래. 그렇죠. 맞아. 수긍하거든요. 맞아.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문화가 좀 그런 건 있어요. 딱 튀어나오고 잘나는 사람을 되게 막 뒤에서 이렇게 수근거리고 막 뒷소문 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배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상황이잖아요. 본인 능력 때문에 잘 지낼 수가 없어. 잘 지낼 수가 없어요. 네, 능력이 왜냐하면 있어서. 당연히 그 선배들은 지금 환경이 변한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굳이 선배들과 억지로 해봤자 들어쳐먹지도 않을 거고 이제는 그런 본인이 PM으로서 일적으로 시키세요. 네. 그 수밖에 없어요. 실무진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고가운 사람이 오면은 잘 안 해줍니다, 일을. 그 프로젝트 되면은 제 공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또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일은 잘 하되 인간 대 인간의 일이니까. 그래서 역시나 그 기름칠도 인간적으로 좀 해줘야 그렇죠.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우 힘들어. 예, 힘들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관리자가 되는 건 예. 힘든 거예요. 네. 예, PM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름칠을 잘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압박만 하고. 네. 압박만 하고 있어.
시키고 밑으로만 조져? 예? 조지기만 하고. 너 자른다? 조지기만 네.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요새 유튜브 보니까 많더라고요. 팀장들이 뭐 놓치는 몇 가지 뭐 이런 그쵸. 거에서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 그 채널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 일단 일은 잘해야 돼요. 무조건 시켰으니까. 예, 여기서 다시 깨갱해서 무너지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예. 예. 맞아요. 저도 약간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나갈 때. 그래서 저도 캐릭터를 더 짰어야 되는데 약간 아이디어 까라로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쌩까고 일단 일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말 안 듣고 태업하는 선배들이 있으면은 명확히 원칙을 정해주시라.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오늘 직장인들 다 어려울 거야. 오늘 하루하루 예, 일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으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길 진정한 바랍니다. 리더가 되라.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슬픈 감정에 대해 공감을 잘 못한다는 건데요. 다른 감정에는 잘 공감하는데 슬픔은 예외인 것 같아요.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나 지인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하나도 슬프지도 않고 공감도 안 됩니다. 다만 사회생활은 해야 하니까 겉으로는 아휴 어떡해 가짜. 어떡하면 좋아 너무 슬프다 등등 공감할 수 있는 말이나 표정은 지어주는데 속으로 어쩌라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라는 생각만 듭니다. 웃긴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때로는 정의의 사도처럼 리드하기도 하는데 왜 유독 슬픔만은 예외일까요? 주변에서 뭔가 고민을 얘기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공감이 안 돼서 어떨 때는요 괴롭기까지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공감은 지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학습된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울고 웃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슬픔만 힘드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네. 근데 이게 좀 여기서 툭 치고 지나가거든요. 다른 감정은 잘 공감하는 데가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다른 감정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네. 가끔 슬픔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기도 모르는 어렸을 때의 상실이나 아주 큰 슬픔 때문에 그것을 자기 상처받지 않으려고 네. 지워버리거나 망각해버리거나 안 느끼려고 하는 안 느끼려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느끼려고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학습된 거죠.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들어온 거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사페인 경우가 있겠죠. 네. 감정 자체가 어때요? 근데 이거 여기에 이게 정리가 된 게 있는데 공감의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인지적 공감하고 정서적 공감이 있어요.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경험하는 우리 안나같이 그런 게 있고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직접 감정을 느끼진 않아. 이게 접니다. 그게 로봇이랑 뭐가 달라요? 그게 AI랑 뭐가 달라? 맞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간에서 표류하죠. 예.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섞여 있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도 자기 감정처럼 이해는 하지만 느끼지 않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고. 유명한 짤 있잖아요. 무한도전에 댄스 특집인가 뭔가 했는데 모든 멤버들이 막 울어, 막 스스로 감동해서. 근데 박명수 씨가 혼자서 왜 그래? 왜 그래 이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본인이 약간 그러신 게 사연자님이. 근데 이게 지금 괴롭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만일 이분이 저와 같은 분이면은 괴롭지가 않거든요. 괴롭지 않죠. 저의 상태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냥 뭐 어때? 남이 어쩌라는 건지처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데 어쩌라는 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괴롭다는 게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고민을 얘기해 주는데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표정을 지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정을 보는 다른 사람이 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괴로움이죠. 네네네. 처신에 대한. 어차피 지 걱정이네요. 그걸 자기 걱정이죠. 그래서 앞에죠. 너 동료다. 지체될 수 있다는 건 좀 봐요. 지체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보셨어요? 40대 아저씨들 그런 거 보고 막 울어. 이런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지체된 거지. 빡세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감정은 사치였던 거야. 그렇죠. 살만하 되니까 이제 드라마 보고 울고 막 그러고 그러면 이런 지체된 것일 수도 있어요. 오. 저는 그래요. 억지로 슬퍼할 그래도 찾아지지 않는다고 좀 보거든요. 네. 강제 학습을 시킨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좀 봐요. 아니 슬픔 안 느끼면 좋잖아. 안 힘들고. 그렇죠. 안나의 꿈이지 그게.
근데 저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감정. 네, 왜냐면 그쵸, 저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네. 어릴 때 너무 감정이 네.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힘들어. 다 이겨- 슬퍼. 어. 다 영화 봐도 어. 3일을 울어요. 장례식처럼. 그래. 3인장을 하는구나. 그런 과잉이제. 태극기 아니면 보고 일주일을 울었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 일반 분들과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하는데 안 놀려고 해요, 그거를. 놓는 순간 또 일주일 가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슬픔 안 느끼며. 편하고, 로봇처럼 살고. 저는 이분이 사회적으로 질타받을 상황에서의 것만 목록을 만들어 갖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례식에서 아니면 누가 다쳤을 때 네. 요럴 때는 요런 표정을 해주자 아. 라는 것만 좀 목록을 만들어 두면 어떨까? 네. 잘못은? 문제 없다. 없다! 네.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초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연말 파티 분위기에 모임도 많은 와중에 저만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아 울적한 마음이 들어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간에 얘기하자면 먼저 저는 반말을 하는 게 싫어요. 어릴 적부터 존댓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랐고 예의를 중시하는 편인데다가 20대 초반에 좋아했던 작가님께서 반말을 하면은 생각을 반만 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아 더 쉽게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릴 땐 제가 존댓말하는 것이 당연했고 어렵지 않게 사람들과 소통했는데 30대 중반인 지금 직장에서 서로 반말과 약간의 막말을 하며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친한가 보다 싶다가도 저랑은 그렇게 편하게 말 놓고 지낼 수 없으니 친해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저를 어렵게 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도 직장 내에서 많은 편이고 다른 분들은 본인을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거나 말을 편하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스킨십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들끼리 뒤에서 안고 어깨 주물러주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 누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같은 여자라지만 뱃살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백허그를 하고 있고 기대고 있는 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제가 너무 개인주의적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을만 하네요. 문제 있다. 잠깐만요. 네. 네. 친한 친구들과는 마시지만 굳이 술자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고 외식도 좋아하지 않아 친해질 구실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친해지려고 일부러 술을 마시고 싶진 않습니다. 저 빼고 다른 팀원들끼리 335 연말이다 생일이다 하면서 술 마시러 갈 때 재밌겠네 싶다가도 술은 안 마시고 싶고 가면 피곤할 것 같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단톡이 있으면 그 안에 멤버와 따로 겐톡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단둘이서만 따로 얘기하는 게 안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다들 단톡에서는 말을 잘 안 하고 따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톡이 좀 어려워요. 별로 할 말도 없고 연꽁만 얘기하면 끝인데 다들 그럼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싶습니다. 이렇게 왕따를 자처한 듯 살면서 요즘은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힘든 일을 말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눈앞에 직장 동료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다음날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새삼 외로움을 느껴요. 혼자가 편하다 싶다가도 어떤 날은 나한텐 같이 가자고 물어보지도 않네 싶습니다. 젊을 때도 혼자 휴식을 취하는 게 편했습니다. 저 빼고 술을 마시든 여행을 가든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게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호르몬 변화가 온 건지 상황은 분명히 같은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제 맘 같지 않아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퇴사하면 전 직장 동료들과 연락하고 만나고 하던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 당연한 거지만 싶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세 분의 팩폭 조언 듣고 싶습니다. 네, 30대입니다. 30대고 술자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그냥 한둘 이렇게 조금 좋아하는 아니,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리를 그냥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리를 제가 여러 보기에는. 명이 있는 네, 자리를 그리고 막 스킨십 싫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여자가 만지는 게 싫은 거야. 이게 여초니까. 나도 막 여자애들 막 팔짱 끼고 되게 부담스러워요. 막 기대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몸동작이잖아요. 몸동작인데 그런 게. 저는 진짜 얼만큼 친해야 되면 정말 친하면 자연스러운데 아직 그렇게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 하면은 그게 저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부장님 그러니까 뭐 이상하잖아. 이런 게 그런 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부장님 여자끼리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뭐 스타일인데 네. 이게 좀 전 걸렸어요. 1대1 톡 하는 게 너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그렇지. 개인 대화를. 그러니까 이제 소통. 여러 사람 있을 때에 그 중에 하나로는 존재하는 거는 별 부담이 없는데 저는 이분의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저는 평이 아니라 네. 다른 분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지, 자기. 네. 거꾸로. 아니면 와인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 같아요. 와인. 그래서 와인 공부를 하면 나 요즘에 와인 공부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요? 어. 그러면 뭐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팀장님 그 우리 와인 뭐 맛있는 거 페어링 하는데 데려가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이분은 집, 직장, 자식 남편과 자식. 뭐 이런 정도인데 사회생활이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느낀 것 같아요. 여가 생활이란 것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혹여나 이렇게 직장에서 갑자기 변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렇죠. 예. 다른 동호회를 찾는 것도 있고. 예. 굳이 말을 많이 하거나 톡으로가 눈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분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술을 안 먹고도 술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 듣는 네. 걸 좋아하는 사람인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유재석 얘기했지만 유재석 씨는 그렇죠. 콜라 드신다면요. 그거 마시고 취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모든 건 대가가 있거든요. 너무 이 사람이 좋아서 막 그 부장님하고 팔짱 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좋아하는 감정 플러스 내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거죠. 맞아요. 네. 힘들지만 술자리에 참여하는 게 있어. 네. 다들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네. 네, 공짜로 얻을 순 없다. 과거에 왁자지껄하고 이런 것에 대한 크게 대조원분이 배워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이 모르게 네. 저도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데 저도 말을 좀 잘 못 놓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이 먹으면서 그냥 다 말랐거든요. 음. 뭐 할아버지한테도 말 놓고 막 뭐 10살 차이 나도 막 그냥 오빠 뭐 했잖아 이거 했잖아. 네. 이거 오히려 되게 편해하더라고요. 음. 이 반말이라는 게. 네. 그런 기능도 있죠. 그게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그것도 필요하고 네. 그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원래 쓸데있는 대화를 안 해요, 어차피. 음. 네, 그냥 쓸모없는 대화들이 사실은 그 친밀감의 증표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대화들이 정신적으로 좋다면서요. 네. 버려야 되는 건데 네. 쓰레기통을 안 버리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머릿속에 쓰레기통이 되는 거지. 어. 그 부분이. 필요한 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를 통해서 그게 네, 본인의 네, 사회적 욕구가 그렇죠. 충족이 네,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연자분은 현재까지 문제 있다 없다?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재까지 감정 공유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아직 모르잖아. 그러면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 현재까지는 거, 제가 이 부분이. 보기에는. 네, 왜냐면 내가 뭐 몇 개까진 괜찮았어. 존댓말?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스킨십 싫어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럴 수 있지. 근데 톡을 못 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 말도 없고. 근데 퇴사하고 전 직장이랑 만나는 사람이 없어. 어.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꼭 인생이나 어떤 삶이 일 들어갔으면 일 나오고 여기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수님이 외롭고. 어릴 때랑 비슷한. 그렇죠. 저는 딱 그거죠. 계산이 서야 되는 삶인 거지. 저요. 근데 인생을 살고 나니까 계산이 되는 삶은 네.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런 삶은 없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느슨할수록 편하게 살 수 네,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우리랑 술 먹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랑 원래 술이랑. 겸상을 하실 분이 아닌데. 겸상할 사람이 아니야. 상을 엎을 사람이지. 어디 감히. 네. 느슨하게 저희랑 어울려 주시니까 맞습니다. 또 즐겁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여기 나오는 주소요 CRIME@podbbans.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공방 얘기를 하는데 일이 너무 많나요? 이제 다영 PD한테 시켜가지고 좀 잡아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싫고 내가 거기까지 공방 추진까지 못하겠어. 너무 내가 이 바빠. 나이에 이짬밥에 내가 할이 이거잖아.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팀장이 놓친 것들. 저희 다음 주에 봬요.